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4층 이제 클리어 치과 교정과 대표 원장으로 있는 오경화라고 하고요. 실제 교정과 진료실에서 어떤 진료들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봐 주시고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 교정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전체 치아를 이동하는 행위가 아닌 치아의 일부분만을 이동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분 교정 치료를 진행할 때 가장 유의해줘야 되는 점은 이제 내가 이동하고자 하는 치아는 원하는 위치로의 이동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그 이외의 치아들은 움직이면 안 된다라는 점을 항상 염두를 하고 치료 계획이나 진료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메인으로 보려고 하는 전치부 부분 교정 같은 경우에는요, 견치 혹은 견치와 소구치를 고정원으로 해서 그 앞에 있는 2번에서 2번까지 치아를 배열을 목표로 진행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이제 앞니가 삐뚤다는 주소로 이렇게 내원을 해주셨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45번도 90도 정도 이제 로테이션이 됐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무시하고 우리의 목표는 2번에서 2번을 배열을 하는 거를 목표로 위에 같은 경우는 4, 4번 MTA 부착했고요. 아래 같은 경우는 이제 3, 3번 MTA 부착을 해서 이렇게 배열을 진행을 합니다. 전후 옆모습을 보면 뭐 크게 차이가 없겠죠. 우리가 배열만 진행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전치 같은 경우는 심리적으로 조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치만 배열이 돼도 정모에서 이렇게 스마일 때 웃는 안무의 변화는 굉장히 그 효과는 조금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다른 케이스로는 치주가 이제 사진만 봐도 굉장히 안 좋죠. 전치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모빌리티가 심해서 상하게 이제 이렇게 6전치 그리고 하하게 6전치에 이제 보철 치료가 계획된 분이었는데 요 11번 요게 너무 라비오 버전이 돼서 브릿지나 뭐 크라운을 형성을 하려고 할지라도 치아 삭제량이 너무 많고 조금 심리적으로 보철 치료가 진행되지 않을 것 같아서 상하 전치부만 조금 배열을 해달라고 이렇게 리퍼가 되셨던 환자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상하게만 MTA 부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좀 레벨링을 하고요. 상하게 이제 보철을 완료했을 때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상악 전치부에 간단하게 3번에서 3번 정도 MTA 붙이셨는데 이렇게 6개 치아를 배열만 해주는 행위를 통해서 치아 배열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보철적인 결과도 훨씬 더 심리적으로 얻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요거는 이제 치료 전하고 보철하기 전에 이제 장치 뗐을 때 얼굴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앞니만 배열이 돼도 인상은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부분 교정은 전치부를 간단하게 배열함으로써 이제 치료 결과를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 교정하는 과정을 살펴보면은 치아 배열 및 교합 형성을 하는데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리고 마무리, 그러니까 위아래 교합을 맞추는 피니싱 과정을 하는데 6개월 정도 걸려서 비발치 교정 같은 경우는 전체 치료 기간이 1년 반에서 2년 정도로 잡고 있고요. 발치 교정 같은 경우는 치아 배열을 하고 발치 공간 폐쇄를 하고 교합 형성, 마무리 과정을 해서 총 치료 기간 2년에서 2년 반이라는 시간을 소요가 됩니다. 하지만 부분 교정 같은 경우는 전체 교정과는 다르게 교합 형성 그리고 마무리 과정이 생략되어 있고요. 교정 과정 중에 배열과 레벨링 단계만 시행하는 것을 부분 교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못된 배열된 치아들을 제자리에 위치시키는 건데요. 여기서의 핵심은 약하면서도 지속적인 힘을 줘야 되고 이런 약하면서 지속적인 힘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것이 원형의 나이타이 와이어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약하면서 지속적인 힘을 줘야 하고 또 우리가 이제 원형의 나이타이 와이어를 써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쌤. 네, 지금 이제 3가지 치아가 있죠. 엔도된 치아랑 강직된 치아 그리고 이제 임플란트가 있는데 이 3가지 중에서 어떤 치아는 치아 이동이 되고 또 어떤 치아는 치아 이동이 되지 않을까요? 네, 다 알고 계시겠죠. 저희가 뭐 2번이나 3번 같은 치아 같은 경우는 교정을 한다고 이동이 되지 않고요. 그래서 엔도된 치아는 그래도 교정 치료가 가능하죠. 이렇게 엔도된 치아에서 교정 치료가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치주인대라고 부르는 페리오돈탈 리가멘트가 살아있기 때문인데요. 이 페리오돈탈 리가멘트 같은 경우는 모두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발생하는 힘을 분산시키고 치아의 생리적인 움직임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PDL 같은 경우도 그냥 이제 무작위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이렇게 그림에서 보듯이 이 치아가 기능함에 따라서 각각의 군으로 나뉘어져서 다발로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PDL이 이제 생리적인 치아 이동을 야기시킬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교정적인 치아 이동을 야기시킬 수 있는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치아들은 이제 평생을 걸쳐서 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능적인 요구에 적응해서 우리가 치조골 내에서도 치아가 계속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부분을 이제 확대
확대한 조직학적 사진인데 이 화살표 방향에 힘을 주게 된다면 여기 압력 측에서는 이 치조골에 이렇게 흡수되는 부분이 나타나고요. 반대쪽에 이제 인장 측에서는 이제 이렇게 치조골이 다시 생성이 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생리적인 치아 이동이 발생을 합니다. 교정을 통한 치아 이동은 우리가 평상시에 발생하는 생리적인 치아 이동과 거의 비슷하고요. 다만 이제 그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 반응이 좀 더 현저하고 광범위한 조직 반응으로 나타난다는 차이만 있습니다. 이 이동 자체를 조금 더 이제 세포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치주 인대 내에 있는 이 모세혈관과 이제 다른 세포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골이 흡수가 되고 치아 이동의 양상이 조금 결정이 되는데요. 이런 직접 골 흡수라는 과정하고 이 치조골 내부에서 흡수되는 이 간접 골 흡수라는 과정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치아 이동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골 흡수가 나타나는 치아 이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얇은 리지 같은 경우에도 치아를 이동을 시키면 그 리지를 조금 더 이제 풍요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상악동이 이렇게 많이 내려와서 치아 이동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도 직접 골 흡수가 나타나면 그 부위로도 이렇게 치아 이동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임상가들은요, 결국은 직접 골 흡수를 일으키고 싶어 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약한 힘을 적용을 해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치아 이동을 야기를 하려고 힘을 줬을 때는 간접 흡수 영역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그림에서처럼 보통 우리들 힘을 이 치관 쪽에서 주잖아요. 크라운에서 힘을 주게 되면은 그냥 전체적으로 치관과 치근이 함께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에 있는 어떤 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면은 여기 치근은 이렇게 순축이겠죠. 순축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이 치관 쪽은 이렇게 설축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동을 하는 과정 동안 이 치주 인대 내에서의 압력 분포를 보면은 이 치근 첨 쪽에서의 압력이 가장 높을 수밖에 없고, 회전을 하는 이 회전 중심부로 올수록 그 압력이 낮아지게 되고요. 반대로 이 치경부 쪽에서 압력이 가장 높게 돼서 아무리 작은 힘을 주더라도 이 치주 인대 내에서의 압력 분포는 이제 동일하지가 않고 이렇게 높은 곳이 있고 낮은 곳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간접 흡수 영역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